우리 박간의 방송에서 먹는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추미코도 먹는 이야기 하면 상당히 좋아하죠. 예. 예, 다른 시사적인 이야기 하면은 지루해 하는데 먹는 이야기 하면 오상!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 맨날 이런단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스테이크가 특별한 이유. 이거 진짜 제가 처음에 한국으로 갔을 때 놀라운 점의 하나였어요. 뭐가요? 이게 이게 왜 놀라워? 그 일본에서 느끼는 스테이크랑 한국에서 느끼는 그 스테이크 좀 감각이 조금 다르구나라고. 가게가 뭔가 일본보다는 막 많이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스테이크라고 하면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뭐 아웃백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물론 그 이외에도 아니 격 떨어지게 말이야. 스테이크는 저기 호텔에서 이거 해야지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스테이크 먹으러 빅스? 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 오상. 좀 다르죠. 아마 일본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할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그 이유를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크라는 것 자체에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스테이크가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라고 하면은 이게 음식의 분류 중에 있잖아요. 표현하는 칭호 중에 이런 일본어를 씁니다. 고치소. 고치소라는 일본어가 나옵니다. 맞아요. 뭐 일본에서 밥 다 먹고 나면은 이제 한국말 하면 잘 먹었습니다가 일본어는 고치소사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고치소랑 같은 고치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고치소라는 게 단어 뜻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치소는 진수성찬. 대충 보면 좀 좋은 식사 있잖아요. 고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치소 사마 이런 말 하면은 어떤 밥을 먹더라도 진수성찬 멘치로 잘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인사로 이제 고치소 사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겠지요. 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일본어를 왜 내가 일본 사람이어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스테이크는 일본에서도 고치소라는 분류에 들어가. 그럼 스테이크가 진수성찬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특히 아버지 나이대 분들은 특히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니까 고치소로 일본에 이제 구글 있잖아요. 제가 일본어로 고치소라고 넣었잖아요. 여기 위에 검색어를. 검색하면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 아까 말 진수성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스테이크도 이 고치소라는 분류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스테이크는 일본에서 이제 고급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이제 예전 이제 뭐 그 기원 후죠. 600년대부터 일본의 덴노가 살생하지 마라, 육식을 그만오라 이래가지고 이게 1800년대 후반까지 갔습니다. 메이지 때 개혁 이전까지는 일본이란 나라는 고기도 못 먹었어요. 먹으면 안 돼. 금지야. 그 이후로부터 일본에서 이제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게 자리 잡기가 쉬웠나?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내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민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은 일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거 일본에 이거 만엔짜리 지폐 있잖아요. 얘 있는 아저씨인데 후쿠자와 유키치. 그 오상 이렇게 그 역사 시간까지 그 오늘 있구나. 박간의 방송은 이유를 알려줘야 돼. 특별한 이유면은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경위를 알려줘야죠. 예. 어떤 책을 썼냐면 예전 이런 책도 썼습니다. 니쿠지키노 세츠 이래가지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게 후쿠자 유키치의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기를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고기를 먹으면은 좀 더 나아진다. 이거를 이 아저씨가 책까지 써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설파를 한 거예요. 고기로 사람들을 계몽을 시킨 거야. 일본인은 체구가 작았어. 체격이 작았어. 서양 사람들과 먹는 걸 비교를 해봐. 뭐가 달랐을까? 왜 쟤들은 고기를 저렇게 구워가지고 먹을까? 우와, 고기를 저렇게 먹으니까 몸이 커지는 건가?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이게 나라 정책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가지고, 뭐 닭고기부터 해가지고, 뭐 돼지고기부터 여러 가지 고기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전파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옛날에 제발 좀 고기를 먹으세요. 이런 책이 무색할 정도로 요새 일본 젊은이들 생선 안 먹고, 그 맨날 첫날 고기만 먹는다. 이건 패스트푸드부터 해가지고 고기만 먹어가지고 일본에서도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맞아. 이거 옳지 못한 애부터 해가지고 어찌 보면 100년 만에 일본이라도 많이 바뀌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저런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만은 예전에는 일본은 고기를 안 먹다가 이제 고기 맛을 들리게 되는 그런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육식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테이크라는 이 음식 장르는 고치소잖아요. 다른 고기 종류와 비교가 됩니다.
육식 안 하던 사람 문화에 있어서는 원래 들어와서 저게 원조다라고 한 게 이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쪽 여러 가지 고기를 이제 이용한 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삶는다든지, 그지? 뭐 다른 식으로 굽는다든지, 튀긴다든지 많이 있는데 원조 중에 원조는 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크도 이거 알지? 대빵야끼. 누가 보더라도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고기 있잖아. 다 그거지 마블링 지리는 거 다 하나 놔두고 엄격 그놈 진지한 그지 이 셰프 아저씨가 머리 모자 흰색 모자 딱 쓰고 있고 각을 딱딱 재가면서 이제 싹싹하면서 마지막에 딱 잘라가지고 자기 앞에 딱 세팅해주는 그런 게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래 이거는 뭔가 좀 고급 음식이 난다는 스테이크잖아요. 서민들이 이걸 먹을 수가 잘 없잖아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에서도 좀 서민들의 눈에 맞춘 스테이크 전문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키나리 스테이크 이래가지고 이거 재밌죠, 여러분? 이거 영어도 이키나리구나. 이키나리 스테이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로는 이키나리 스테이키. 신기하죠. 예. 분명히 영어를 읽으면 스테이크인데 왜 일본어는 스테이키가 될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건 스테이키라고 읽으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요. 이키나리 스테이키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대중화를 많이 시켰다고 평가를 칩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각 지역마다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아주 좀 저렴한 스테이크가 있었는데 이 이키나리 스테이키라는 데가 최근래에 스테이크 붐에 한 번 더 도화선을 친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크의 그 일본어 표현하면 가까쿠 하카이 오고시다. 그죠. 그러니까 스테이크의 가격 파괴를 낸 거죠. 어떤 식으로 판매하냐면 이 가게가 등심 스테이크 160g에 1,408엔, 280g에 뭐 2,310엔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 가게의 특징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1g당 얼마예요. 우리는 고기 부위마다 g당 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심 같은 경우에는 1g당 7.59엔, 그 다음에 안심 같은 경우에는 1g당 9.9엔 부터 해가지고 고기 부위마다 있잖아요.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g당. 그러니까 원하는 그램 얘기하면은 그 그램마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는 센세이션이었어요. 나름 저렴하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가게는 기본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램도 있잖아. 100g 될까 말까 한 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 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와규 쓰는 가게가 너무 고급인 거야. 근데 아까 이 이키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산 수입 있잖아.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저렴한데 우리는 그 저렴한 고기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먹기 쉽게 판매를 한다. 이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점포 확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뭐든지 떡상을 하게 되면은 떡락이 오기 마련이에요. 당장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갑자기 스테이크, 이키나리가 갑자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월 대량 고객이 감소해서 지옥이다.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우리가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보자. 그래서 막 점포 진출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은 다른 일본에도 요식 체계가 많잖아요. 우리도 이키나리 스테이크 멘츠로 비슷한 메뉴를 좀 더 저렴한 가격이라부터 해가지고 비슷한 메뉴로 제공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네? 그럼 굳이 이키나리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가게를 가더라도 비슷한 가격으로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네가 된 거예요. 원조는 필요 없고 저렴하면 다른 데도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산이 거 고객들이. 그리고 원래는 도시에 가면 있는 뭔가 특별한 가게였는데 뭐 동네마다 많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하지 안 하게 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키나리 스테이크라는 이 회사가 일본에서도 있잖아요. 좀 이제 처음에 마케팅을 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원가 있잖아. 고기 1g당 얼마씩 판다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왜? 여러분 스테이크가 본격적으로 구워 나온 거 비싼 거예요. 알잖아요. 아까 철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그때 구워서 줍니다. 우와 그럼 이거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저렴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고객들 하나 희생해주세요. 뭐냐면은 이 이키나리 스테이크가 처음에 나온 대부분의 가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서서 먹어야 돼요. 이걸 일본에서 다치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나름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른 가게는 앉아서 칼질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가성비 중심이기 때문에 서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저게 제정신인가 이런 말 할 거예요. 가게 점포가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일본에서 번화가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가게를 내, 이키나리 스테이크가. 그런데 거기는 가게가 좁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좁은데도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서서 고기를 이제 주문하잖아. 그럼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나와. 그럼 서서 잘라서 먹는 거야. 서서. 그러니까 점포가 작아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나름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 되냐면은 나는 바쁜 현대인의 일본의 도시 직장인.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시간이 없네. 아니 근데 주변에 이키나리 스테이크 여기 뭐지? 나 같은 바쁜 직장인 앉을 시간도 없어. 여기요. 등심 스테이크 250g. 주문하신 고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서서 250g 칼질하고 바로 나갑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원하는 게 바뀌었으니까 의자 있는 가게도 많은데. 초창기에는 그게 오히려 컨셉이었어. 그러니까 예. 경쟁 업체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너무 우후죽순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점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이게 이키나리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좀 쇠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 스테이크 붐이 지나갔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스테이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라 해서 고지소 진수성찬 같은 음식이고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스테이크를 좋아해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맞아요. 그런데 얘들은 감소를 하잖아. 그럼 뜨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면은 야빠리 스테이크. 야파리 스테이크. 자 봐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원조가 이키나리 스테이크라 했잖아. 이키나리가 일본어로 갑자기거든요. 근데 여기 야빠리 스테이크는 야빠리는 역시거든요. 갑자기 스테이크. 여기는 역시 스테이크예요. 여러분 아니 느낌이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지. 전혀 다른 가게입니다. 예, 참고로 이 가게가 1년 늦게 생긴 가게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 이건 오키나와에서 이제 생긴 야빠리 스테이크. 그래서 뭐 스테이크 하우스 돼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이제 상당히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미디어에서는 엄청나게 취재를 하고 띄웠어요. 이 가게가 아까 이키나리 스테이크보다 싸요. 쌉니다. 더욱더 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게가 인기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키나리 스테이크랑 뭔가 비슷한데 이 가게는 가격이 너무 싸요. 자, 이게 역시 스테이크 홈페이지입니다. 역시 스테이크 150g 1000엔부터. 거기다가 또 여기는 이 가격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프, 샐러드, 밥까지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게가. 밥도 스프도 샐러드도 어떻게 뷔페식이라서 본인이 떠오면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150g 시키고 스프랑 샐러드랑 밥이랑 무한 리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가게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를 원하는 일본 사람, 디플레이션 일본 사람들한테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이런 가게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아까 이키나리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스테이크 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게가 생기면 어떻게 돼?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와 이런 스테이크를 먹기 힘들어가지고 비싸다. 몇십만 원 간 데 있으니까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이제 이키나리 스테이크가 생겨가지고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저렴한 방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몇 그램당 얼마씩 판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비싸진 거야. 얘도 고급이야. 역시 야빠리 스테이크지.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 돼야 된다. 괜찮아 보이고 이거 뭐 원가가 나오나 느끼는데 여러분 이게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장이 나와서 일본에서 인터뷰하고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 나옵니다. 왜? 이 고기는 스테이크를 쓰는 고기가 아니에요. 딱딱해서 못 먹는 소고기의 부위인데 그거를 자기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먹게 한다 이겁니다. 저희가 갔다 왔어요. 이 야빠리 스테이크를.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맨날 첫날 일본도 TV 틀고 하면은 야빠리 스테이크 이것이 일본의 새로운 스테이크의 바람이라 갔다 와봤어요. 근데 제가 다시는 안 갑니다. 박간영 오산 코스트코에서 고기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고기 모양을 했는데 이게 씹으면 있잖아요.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씹는 맛은 고기야. 근데 육즙이 있나요? 뭐 고기의 그런 느낌이 안 느껴져요. 그냥 씹는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일본에서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디스하는 사람들. 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일본에서 1000엔, 우리한테 10,000원으로 스프, 샐러드, 밥, 리필 공짜에다가 그지 고기 150g 스테이크를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의 질 자체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고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는 별로였지만 TV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맛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TV에서 일본에서 뉴스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줄 서서 가면서 이게 진짜 스테이크지 엄청나게 맛있다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갔다 오니까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여기는 야 미슐랭 레스토랑이야. 근데 제가 이키나리 스테이크 사장님이라면은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는 스테이크 일본 사람들에게 그 있잖아. 그 대중화 시킨다고 해서 그램당 얼마 나름 양심적인 가격으로 받아오고 나름 괜찮은 고기로 웰던부터 해서 해놨어. 그런데 여기는 되도 않는 고기를 그냥 저렴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야 역시 스테이크는 이런 거지 이러면은 레벨이 내려간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디플레이션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쩌면 상징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어찌보면 이 가격 저는 싼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를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더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일본에서 예전부터 스테이크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왜? 비싼 거고 맛있는 거고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점점 그 기준 자체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고기를 구워가지고 네가 칼로 자르면은 스테이크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좀 어째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자체입니다. 좀 씁쓸한 거기도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고기 맛보다 가성비를 좀 중요시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특별한 날에 먹는 고급 음식이었지만 아까 얘기해온 것처럼 여러 가지 가게가 생겼으니까 진짜 서민들도 그냥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 100년 전에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 고기 좀 먹으세요. 일본 사람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이 100년 사이에 일본이라는 나라도 많이 바뀌고 일본의 육식 문화가 점점점 많이 발달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스테이크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 고치소, 진수성찬 같은 의미였는데 그게 점점 많이 내려와가지고 서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까지 발전이 되었다라는 게 일본 사람들에게 스테이크가 특별한 만큼 여러 가지 분야로 발달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요시. 주미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했잖아. 거기서 아까 저기서 마무리를 하면은 2번 마무리한 것 같아. 요시가 나올 데가 없어요. 요시 필요 없어. 아까워서 요시 해서 지금 이 부분 다시 아까 마무리했는데 다시 마무리한 거보다 아까 중부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브론코비리 얘기를 써주세요. 잘리지 말고 브론코비리 제 마음의 고향 나고야 사람들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자, 이런 말 계속 하면은 여러분 추미코가 나고야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나고야 사람 나고야랑 전혀 관계없는 동네 사람 출신이에요. 아니 추미코는 행정구역상 나고야에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추미코는. 나고야 밑에 도카이시에서 살아왔어요. 나고야시 밑에 있는 시잖아요. 제 아빠가 그 나고야에서 일했었어. 그건 아버지이고 추미코는 아무 하던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얘기하면서 계속부터 오상 왜 이거 자르지 마 편집하지 말하는데 하등 관계 없어요 추미코랑. 저는 약간 나고야 대학도 우선 다녔어. 그러니까 나고야 사람이라고 해도 되죠. 나고야 대학을 다니긴 다녔지만 추미코 그거랑 나고야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아니 고향이야 고면 이제는 고향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들 오늘 타이틀 일본 사람들의 스테이크가 특별한 이유가 왜 특별한지 이 사람 반응 보니까 알겠죠. 이 사람 리액션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특별하다는 거예요.